제가 이제 그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카고시마 대학에서 교양과정 설립도 하고 그럼 한국 학계에 아는 교수도 많았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서울대가 오라고 했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조금 한국 학생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본 학생은 좀 제가 우연히 2022년 좋은 가을 날에 이 집을 발견했어요. 딱 이렇게 청국장 이렇게 있길래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청국장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되게 청국장은 특히 추운 겨울날이나 추울 때 굉장히 얼큰하고 맛있어요. 주문해볼까요? 80년대 이제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6개월 정도는 조금 맵기도 하고 그때 한국 음식하고 지금의 한국 음식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약간 반찬이 좀 맵다. 그래서 맵지 않은 음식이 시금치, 애호박 뭐 이런 거는 주로 중심으로 먹고 약간 매운 거는 조금씩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운 거는 조금 한 6개월 정도? 네, 이제 익숙해졌어요. 지금 우리가 먹을 청국장도 좋아하고 뭐 옛날 비빔밥도 많이 좋아했고 근데 체중 관리하느라고 밥은 조금 덜 먹고 전 같은 것도 좋아하고 냉면 같은 것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거 많아요. 전라도 지방에 가면은 죽순 김치, 오이 소박이 반찬이 다양하기 때문에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그런 김치를 먹어볼 수 있습니다. 서울은 이제 반찬은 조금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화려하게 나오는 집이 별로 없죠. 이제 그래서 전라도 지방에 가면 이제 반찬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 한국에 알게 된 것은 대학 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었다면 8급학번 1980년부터 대학 입학하고 미시간 대학에서 일문학 전공하게 됐고 그 공부하면서 같은 반에 한국인 친구 몇 명 있었어요. 저에게 얘기했던 게 이만큼 일본어 공부했으니 한국어 배우면 빠를 것이다. 그 얘기 믿고 이제 한국어 공부하러 왔습니다. 1983년.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 서울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많이 배웠죠. 근데 한국은 그때 이제 80년대 여러 변화가 많았고 뭐 흥미로운 어떤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에 나왔고 영어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6년 했고 원래 많은 국어 교육과는 두 하부 전공이 있어요. 국문학 또는 국어학은 언어 공부하는 거고 문학은 문학이고 그때 서울대는 이 세 번째 라인이 있어요. 세 번째 하부 전공이 있는데 그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그런 수업이나 담당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어 가르치는 거 아니라 뭐 교수법 뭐 어떤 그 배경적인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이제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죠. 나중에 학생들이 졸업하고 뭐 계속 박사까지 다니는 학생도 있고 그만 마치고 이제 한국어 선생님 되는 그런 학생도 있었고 그 과는 특히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하는 그 전공 하부 전공이 외국 학생이 많았기 때문에 인도에서 온 학생, 베트남, 터키에 여기저기 이렇게 온 학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국제적인 교육이었어요. 네, 아우 사랑하는 청국장. 감사합니다. 네. 된장 원래 좋아하고요. 된장의 연장이라고 보면은 이제 청국장이죠. 고소함의 지수 만들면은 네. 청국장은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런 청국장이나 뭐 김치 이런 거는 이제 발효 음식이잖아요. 한때는 미국에서 유행했기 때문에 이 발효 음식이 뭐 뭔가 몸에 좋다고 뭐 유행하면서 김치도 유행하고. 뉴욕 타임스에 기사 나왔구나. 너무 좋은데? 그게 아마 서양인의 경우는 사이가 등장하고 나서 강남 스타일, 그다음 BTS. 일본 학생 앞에서 한국어 가르쳤고 가고시마 대학에서 교양 한국어 과정을 설립하고 일본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교수나 선생님 중에 반 이상은 일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원어민이 일본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그런 전통이 있어가지고 뭐 발음 문제도 없고 뭐 그런 어떤 기본 지식 2년 동안 일본 학생들 이게 이제 기초 한국어, 가나다다부터. 근데 흥미로운 게 제2외국어는 한국어인데 왜 한국어
선택했냐? 많은 학생들은 음식 때문에 그랬대요. 이렇게 연사하면은 엄마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음식. 그래서 음식 때문에 한국어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시간 강사, 원어민, 한국인 원어민 시간 강사도 채용했기 때문에 팀 티칭도 하고 그 원어민 시간 강사하고 같이 수업에서 한국어 대화하는 장면을 학생한테 앞에서 보여줬어요. 내가 외국인이다, 원어민만큼 못한다, 위축 때문에 안 되고 단단하게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즐겁게 한국어로 대화하는 어떤 모습을 학생한테 보여줘야 학생은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학생이 이제 좀 자극받고 한국 학생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업하는 태도가 일본 학생은 조금 더 소극적이고 질문도 안 하고 그리고 전공 과목 가르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제 경험으로는 조금 한국 학생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농담하면은 웃어주고 일본 학생은 조금 더 차분하고 조금 더 이렇게 교수에 대한 기대도 조금 아직까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학생은 이제 교수하고 좀 친해지려고 하는 일본 학생은 좀 이렇게 일단 2008년 이제 대학은 국제화해야 된다. 정부 정책 이렇게 도입돼서 외국인 교수 채용하고 제가 이제 그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가고시마 대학에서 교양과정 설립도 하고 그럼 한국 학계에 아는 교수도 많았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서울대가 오라고 했어요. 국어학, 좀 사회학이나 그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다 가르치고 그때 서천에 살고 있었어요. 종강 파티 대신에 종강 답사. 그래서 학생하고 이렇게 답사하면서 종강 할 때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학생하고 모여서 이제 한옥 마을, 뭐 경복궁, 뭐 한번 야간 경복궁 관람 그때도 학생하고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서천도 학생하고 걷고 근데 끝나고 이렇게 그것도 아주 좋은 추억. 서울대 국어교육과 학생들이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 많았고 한옥 마을이나 이렇게 좀 사대문 안에 뭔가 문화 향기가 있는 그런 데를 이렇게 안내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외국인이니까 제 지도 학생 중에 뭐 일본 학생이 있었고 일본에서 교수하고 있고 무척 발음이 잘하는 거의 한국 원어민처럼 발음을 잘하는 그런 일본 학생이 있고 그 학생은 제가 한국어로 쓴 외국어 학습담이라는 책을 일본말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게 일본에 출간이 되고 그래서 학생이 옛날 제자 이제 스승의 책을 번역해서 그 학생하고 친해졌고 네, 일본 학생 몇 명 있었어요.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좀 유명해요. 육기 선생님 외국어 습득론 뭐 아니면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교수법 또는 평가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가르치는 그런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언어를 가르치려면은 그러면 그 언어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은 언어 이해하는 것 그게 이제 국어학 하시는 교수들이 많이 담당하셨고 그것을 아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수업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가장 좋아했던 수업은 실습, 모의 수업 시키고 그리고 그게 이제 다 이제 촬영하고 학생하고 같이 촬영했던 것을 보고 지적하는 거죠. 모의 수업 같은 경우는 그 실습, 그 수업을 통과하면은 그러면 좀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10과 어떤 부분을 모의 수업으로 가르친다. 교과서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것도 재미있게 구성해야 되고 시간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되고 수업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수업이 재밌었어요. 저도 이제 영어 가르쳤고 일본에서 한국에서도 가고시마 대학에서 한국어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 모어를 가르치는 거 하고 자기가 배운 외국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 둘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했습니다. 차이점은 있어요. 아무래도 원어민 선생님은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근데 비원어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자신감이 더 있다고 해도 많이 확인하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원어민 선생님은 이제 학생의 마음은 이해하죠. 대신에 발음의 모델이라든가 자연스러운 표현 이것은 이제 원어민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가고시마 대에서 한국어 가르칠 때 이제 한글 그 가르치는 장면에 토끼이라는 말 나왔어요. 그게 발음하기 힘든 말 그 발음이 나와가지고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막 연습하고 그래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발음 연습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원어민이니까. 예를 들어서 표기법 같은 것도 조금 확인하고 한국어 이렇게 띄어쓰기 조금 다 확인하고 영어는 뭐 약간 몸으로 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덜. 근데 아주 재밌었어요.
일본 대학은 보통은 8시까지 있거든요. 한국은 뭐 7시 되면 다 문 닫고 일찍 끝나는 식당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렇게 맛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채식 많이 이슬람권 학생이나 인도 이슬람 뭐 그런 외국인 학생 많이 선호했던 그 식당이 있는데 거기 많이 갔어요. 미국은 뭐 라인 있고 네. 트레이 이렇게 두고 거기서 뽑아요. 근데 무슨 스페셜이 있고 그날만 나오는 보통 이렇게 그냥 꾸준히 나오는 그런 샐러드 바 같은 것도 있고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일단 메인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큰 트레이 같은 데에 밥 아마 식당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일어나죠. 그런 된장 베이스의 국하고 밥, 콩나물 뭐 이게 이런 배추김치, 깍두기 뭐 그런 거 간단하니까 그 차이가 많은데 제도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다면 그러면은 미국은 이제 9월부터 시작하고 단과 대학에 입학해요. 과는 아니라. 근데 일본하고 한국은 학과에 입학하고 미국은 단과 대학 입학해서 뭔가 하다가 나중에 전공을 선택하는. 미국 학교보다 좀 전공의 비중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국하고 일본. 미국은 그 대신에 조금 도중에 이런 전공이 나한테 맞다 생각하면은 그러면 도중에 그게 이제 또 바꿀 수도 있고 좀 자유도가 있고 그리고 미국 대학은 단과 대학 입학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문대 아니면 문과대 이 명칭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거기에 철학으로부터 미술사 프랑스어부터 뭐 역사 뭐 다 인문학의 어떤 학과가 거기 단과 대학 안에 있기 때문에 학점 좀 자유롭게 그런 단과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단과 대학 말고 학과에 입학하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교양 수업 많이 받고 2학년 때는 전공 과목 시작하고 3, 4학년은 다 전공 일본 학교의 역사 이렇게 보면 이공계 교양을 줄여달라고 교양 수업을 빨리 이렇게 마치고 일찍부터 조금 전공했으면 좋겠다. 국제적인 경쟁이나 취재 여러 가지 이제 실용적인 어떤 이유가 이렇게 시제적인 어떤 사회에서 돌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점점 교양 과목 일본 같은 경우는 경시하는 아니면 조금 줄여달라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도 약간 인문학 위기 한때는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어떤 학교가 내년부터 동문과 학생 안 뽑는다. 그게 이제 학교 없애자는 얘기잖아요. 점점 학교 대학 교육이 전공 교육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고 그런 인문학이나 교양 부분 비중이 줄어들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좀 넓게 공부해야 되는데 사회 나가서 뭐 자기 일 하는 거니까 그게 대학의 맛이지. 교양 인문학 책 쓰는 사람으로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주 뚜렷하죠. 그 한글이 입 안에서 발음하는 부분을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표시하는 부분이 유일한 문자죠. 예를 들어서 미음, 입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리 하면은 막 이게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미음의 모양. 그리고 기억 같은 경우는 혀가 약간 뒤쪽에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서 있는 그게 이제 기억 그 모양을 가르치는 입 안에서 혀의 위치, 입의 위치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표시하는 것은 아주 뭐 한글밖에 없어요. 다음은 이런 현상이 있어요. 기본 글자는 기억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선 하나 더 하면은 그게 기억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공기 소리를 표시하는 거죠. 발화할 때 공기가 나오는. 이것도 한글의 어떤 특색 중에 하나. 마찬가지로 모음도 그래요. 아 그리고 손 하나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야 그러면은 그게 그 Y 소리죠. 아, 야, 오, 요, 여, 우, 유 이렇게. 그러면 그 Y 소리 하는 거는 이제 손 하나. 발음하고 발화 뭐 이런 이 모양 가르쳐주는 부분이 한글에 내려오죠. 유래.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그것 때문에 한글에 미친 사람도 있어요. 한글이 그것 때문에 아주 우수하고 재미있는 문자 체계라고 이렇게 하는 언어학자가 많고 저도 그런 부분이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한국어 그것도 조금 어려운 게 제가 이제 한국어의 어떤 특색이 형용사가 아주 풍부하고 재미있어요. 아로 시작하는 형용사 아깝다
안타깝다, 아늑하다, 아기자기하다. 아늑하다는 느낌이 영어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 현형사가 굉장히 재미있는, 범위가 넓으면서 딱 한국인 사이에 딱 이런 느낌은 막 와닿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화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사회 언어학적인 부분, 로버트 파우저이라고 합니다. 로버트 파우저이라고 해요. 이 차이가 원어민한테 물어보면 별로 차이 없다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느낌이 달라요. 또 그 부분이 이제 섬세한 어떤 파충이라고 하죠. 이제 어떤 존댓말, 반말 뭐 이런 거. 감각 키우는 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런 영어는 없죠. 그런 거는. Nice to meet you이라는 말은 you 같은, 제가 이제 조카이나 동생이나 가족이나 친한 친구한테 똑같은 you를 쓰잖아요. 그 토대가 조금 확정돼서 뭐 BTS, K-pop, 음식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 많고 통합적인 K-붐이라고 할까요? 그때는 주로 연사마 플러스 음식이었고 지금 BTS, 대중문화, 이렇게 여자 같은 경우는 뷰티, 화장품, 좀 더 이렇게 넓은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문학도 최근에 좀 한국 소설이 많이 번역돼서 히트하고 있고, 일단 제 생각에는 한국어 가르치시는 교사 월급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나는 어학당은 저임금, 정규직 아닌 시간으로 뭐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렇게 좀 더 높여야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람이 다 자꾸 이렇게 순환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 자주 바꾸고, 뿐만 아니라 보수가 낮으면 이렇게 계속 바꾸고 이게 이제 커지지 못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고용 그 형태는 좀 안정시키고 월급도 이렇게 보수도 이렇게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열악하다는, 영어 교육도 그런 데는 없지는 않은데, 근데 영어의 차이점은 이 초등학교부터 저렇게 필수과목이 있고 대학의 교육 과정이 필수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어는 아예 그런 어떤 전문성을 계속 갖고 확보할 수 있는 전문 교사단이 크죠. 그게 이제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영어 교육과도 많고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아직 작으니까 좀 더 안정된 어떤 직업으로 그럼 이제 하는 사람한테 좀 희망을 주고 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가 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 뭐 많이 이렇게 해외 한국학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도 전략적으로 한국학 시작하는 나라라든가 지원을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은 나이가 62이니까 일단 건강하게 앞으로 80대 중반 활동하고 싶고, 근데 이제 지금 하는 활동이 주로 집필, 책 쓰고 그것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왜냐하면 책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책 나오고 나서 독자하고 소통하는 것도 좋아하고 미국, 한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앞으로 20년 80대 중반까지 미국, 한국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좀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때는 지금은 100% 버린 거 아니지만 한국에서 무슨 뭐 문화사업 하고 싶었던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책방 운영하거나 그런 거 하고 싶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집회 활동이 너무 재미있어서, 근데 만약에 조금 그런 마음이 다시 이렇게 한국에서 좀 사업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이유는 돈 버는 거 뭐 어디 가나 돈 벌기 어렵고 챌린지, 도전? 한국에서 멋진 책방 운영했다. 그것도 책 소재것도 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